한여름 태양의 뜨거운 열기. 보기만 해도 피부가 따가운 듯한데요. 그러나 강렬한 태양 아래서 즐기는 여름 스포츠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드 위에서 꼿꼿이 서서 파도를 만끽하며 서핑을 즐기기도 하고 새하얀 요트를 타거나 제트스키도 타보고 싶네요.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은 갈 수 없어 국내 산과 바다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이클을 타고 한적한 도로를 달리면서 시원한 바람에 몸을 맡기고 보기만 해도 속이 탁 트이는 넓고 푸른 필드에서 호쾌한 스윙을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설 좋은 호텔에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호캉스도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멋진 휴가 계획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습니다. 바로 척추 통증입니다. 척추에 통증이 있다면 운동이나 여행은 물론 일상생활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요. 휴가를 떠나고 싶은 여러분의 허리 건강은 어떠신가요? 시도 때도 없이 아파요. 잘 걷는 사람들은 부러워서 죽겠대. 하루아침에 완전 노인이 돼버리네. 우리는 매일 걷거나 뜁니다. 인간이 두 발로 걷기 위해서는 척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척추는 인체의 기둥으로 몸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척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순히 걷는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지긋지긋한 척추 질환과 비수술 치료에 대해 이영재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우리 디스크나 또 디스크 위아래에 있는 척추뼈 그리고 척추뼈 뒤쪽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이 모든 것들이 노화에 따른 과정에 따라서 수분이 감소하고 탄력성을 잃고 MRI 같은 걸 보면 까맣게 보이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증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가 생기면서 통증이 오기도 하고 조금 더 심해지면 디스크에 약해진 외벽을 뚫고 나오게 되는 디스크 탈출증으로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리고 주변은 또 신경이 붓게 되고 그래서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척추뼈를 구성하는 마디가 앞뒤로 밀리게 되면 불안정증이 생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도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 역시 신경관과 척추관 똑같은 말인데 그 신경관이 신경의 뒤쪽이 군살에 생겨서 두꺼워지면 협착증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협착증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오래 걷지를 못하고 가다가 쉬었다 가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 식의 통증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척추 질환의 치료 단계는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제일 처음에는 무리한 운동을 먼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하고 적당한 운동, 또 물리치료, 또한 약물치료도 병행해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심할 때 신경통증 주사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2단계 치료법으로는 조금 더 발전된 보존적 치료법 중에 하나인 비수술조법이 있습니다. 꼬리뼈를 통해서 좀 더 정밀하게 신경과 디스크,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에 정확하게 도관을 삽입해서 그 주변의 유착이나 또는 통증 물질들을 약물을 도포시켜서 그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꼬리뼈를 통해서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통증을 치료하는 경막외곽 신경성형술이 있을 것이고 협착증이 조금 더 동반된 경우에는 유착이 조금 더 심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착을 좀 더 풀어주는 용이한 풍선 확장 신경성형술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통증이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수술까지 갈 필요 없는 환자들은 이 두 가지 시술로서도 충분히 통증을 경감시켜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으로는 수술은 아닌데 직접적으로 디스크 탈출증이나 또 협착증 부분을 국소 마취에서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법이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은 상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부위에 내시경이 도달하게 되면 정밀하게 핀포인트처럼 그 통증을 일으키는 디스크 탈출 부위나 일부 협착증이 있는 뒤쪽 부분도 도달을 시켜가지고 정밀하게 그 눌리는 부분만 감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시행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상당히 힘든 고령의 환자들이나 기저질환, 즉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있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지났을 때 안 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수술법이 됩니다. 요즘 수술법도 뭐 최소 상처, 또 최소 침수법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아주 큰 상처를 내지 않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차량 통행이 한결 여유로워진 시내 모습입니다. 여기는 예쁜 옥상 정원이 눈에 띄는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한 병원인데요.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정영자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허리가 아픈지 기다리면서 허리를 툭툭 두드리고 있는 정영자 씨는 4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앉아서 식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왼쪽 허리와 엉덩이의 통증이 심해 약물 치료는 물론 물리치료와 신경주사까지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하네요. 통증에 좋다는 의료기구까지 구입해 집에서도 치료를 해봤지만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요. 이제 일상이 된 허리 통증 때문에 매일매일이 너무 괴롭기만 합니다. 안고 서기가 또 힘들고 또 이제 이렇게 조금 걸어가다 보면 막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또 앉으려고 하면 진짜 참 앉는 자리 찾아가 앉으려고 하니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이렇게 짚고 좀 올라가는데 지하철 같은데 내려올 때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요. 내려올 때가 더 아파요. 마음대로 좀 운동도 한번 하러 가고 싶고 산에도 한번 가고 싶고 좀 딴 사람들처럼 막 이래 시장도 가가지고 막 물건도 많이 사갖고 좀 들고 오고도 싶고 막 이래요. 시술을 기다리고 있는 정영자님. 그 잠깐 동안에도 쉬지 않고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앉아있는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이 이제는 좀 사라져야 할 텐데요. 정영자님은 오늘 어떤 시술을 받는 것일까요? 평상시에 뭐 허리도 아프시고 특히 왼쪽이 지금 많이 아프시죠? 왼쪽 다리 쪽하고 엉치가 많이 아프신데 이런 데 뭐 뼈들이 좀 많이 자라 있죠.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좀 많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척추 신경관 쪽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풍선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신경 주변에 공간을 또 만들어내고 유착도 떼주고 오랜 기간 허리도 아프고 또 특히 좌응치통 또 왼쪽 또 다리 쪽 통증도 지금 심한 상태인데 나이가 아주 많으시지 않지만 60대 후반이시고 또한 당뇨까지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도 수술할 만큼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수술적 방법인 신경성형술을 이제 선택하는데 디스크 탈출증과 협착증이 조금 동반된 양상이기 때문에 일반 신경성형술보다는 풍선 확장 신경성형술이 좀 더 나은 치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시술할 계획입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영자 씨가 드디어 수술 침상에 눕는데요. 아무래도 수술실로 들어가는 영자 씨의 표정이 조금 긴장된 것 같은지 호흡을 크게 하라고 합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로 분주한데요. 오늘 영자 씨가 받을 시술은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입니다.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은 척추 탈출과 협착이 심해진 부분에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풍선처럼 부풀려줘 신경 주변에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좁아진 협착 부위를 넓혀 협착으로 인해 신경관에 붙어있는 혈관의 순환을 개선시켜 수술과 비슷한 확장 효과가 있는 시술법입니다. 네, 이 환자분도 두 마디, 특히 요추 3, 4번, 4, 5번 사이에 디스크 탈출 부위와 협착 부위에 풍선 성형술을 시행했는데 관이 정확하게 도달이 됐고 또 부분 유착이 심한 부분이 생각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풍선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통증 가라앉히는 약물도 잘 도포가 됐습니다. 조금 이따 걸어 다니시게 되면 증상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술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 시장을 찾은 영자 씨. 그동안 참았던 만큼 사고 싶은 것이 많아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가장 먹고 싶었던 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들렀는데요. 오늘은 큰맘 먹고 소고기를 사려고 합니다. 원하는 부위와 두께까지 꼼꼼하게 주문을 넣은 영자 씨의 표정이 전과는 다르게 한결 밝아진 것 같습니다. 채소 가게에 들러 전에는 무거워서 살 엄두를 내지 못했던 채소도 골라봅니다. 반찬 가게도 들러보는데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가 맛있는지 물어도 보면서 장바구니를 점점 채워갑니다.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을 오늘은 실컷 먹어볼 참입니다. 아플 때는 시장도 못 보고 막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사만 먹었는데 진짜 이래 낫고 나니까 기분도 좋고 이래서 많이 먹고 싶어서 내가 많이 샀어요. 집으로 향하는 영자 씨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허리가 아파서 싱크대에 서서 밥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한 상 차려서 식탁에 앉아 천천히 아침을 즐기고 싶은데요. 큰맘 먹고 산 소고기를 가장 먼저 구워봅니다.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가 들리네요. 시장에서 사온 맛깔스러운 반찬과 김치까지. 식사 준비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앉아서 먹는 밥인지 모르겠네요. 시술 후 영자 씨의 일상생활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처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주사도 맞고 누가 좋다 하면 의료기 사고 또 약 사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수술하는 건 엄두도 못 냈고 생각도 못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아시는 분이 시술로 하게 되면은 그런 불편은 없다 해서 그래 이제 마음을 크게 먹고 그래 하게 됐습니다. 지금 며칠 됐는데 이렇게 걷고 시장도 보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시술을 앞두고 있는 하석열 씨의 얼굴이 조금은 긴장돼 보입니다. 경기도에 직장이 있는 석열 씨는 최근 서 있기도 앉아 있기도 힘들어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형님이 계신 부산으로 오게 됐는데요. 형님의 권유로 오늘 시술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왼쪽 다리가 불편한 석열 씨. 힘든 상황이지만 가족과 떨어져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허리 통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자니 여간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허리하고는 연관을 못 지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가 아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회사 출근하려는데 양말을 신으려는데 제가 양말을 신을 수 없어가지고 누워서 천장 보고 한쪽 신고 또 한 10분 쉬었다가 또 한쪽 천장 보고 양말 신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허리뼈 중에서 4번 뼈, 5번 뼈 사이 이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뒤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지금 통증도 급격하게 심해졌고 또 발 쪽에 근력도 조금 이제 떨어져 있던데 물론 디스크 제거가 잘 되면 일단 통증도 가라앉고 힘 빠진 것도 물리치료 같은 거 조금 통해서 이제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에 디스크를 정확하게 제거를 해가지고 신경 압박되는 것을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과 양쪽 하지 통증이 매우 심한 증상입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환자분이 4, 5번 사이 디스크가 많이 터지긴 터졌고 또 아랫 방향으로 양쪽으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른쪽은 발에 근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양상도 지금 동반되어 있어서 수술을 이제 고려를 처음에 했었는데 환자분이 지금 심장 질환도 조금 있으시고 그 전신 마취에 대한 상당한 좀 부담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좀 더 정밀하게 도달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에 디스크가 터져 있는데도 아마 잘 제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부담이 없는 국소 마취에서 진행되는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은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술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를 통해 시술 중에 상태 변화의 확인이 가능한 안전한 시술법으로 국소 마취를 한 다음 피부를 경유해 직경 7mm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관을 삽입해 화면을 보면서 시술을 진행합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면서 미세기구를 디스크가 터진 부분에 정확하게 위치시켜서 잘 제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시술이 잘 끝났기 때문에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움직이게 되면 아주 기존에 느낀 증상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리 근력과 발 근력이 조금 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좀 사라지면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등을 병행해서 약화된 근력을 개선시키는데 좀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시술을 하고 며칠 뒤 퇴원을 한 석열 씨는
오랜만에 형님과 함께 집 근처 시민공원을 찾았습니다. 부산으로 온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이 곁에서 돌봐준 형님에 대한 고마움 때문인지 불편한 다리지만 형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출근할 수 있을 정도로 다리가 좋아져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동생이 허리가 많이 아파가 일도 못할 정도로 심했는데 이래 수술 이후에는 진짜 허리가 안 아프고 많이 편탔고 왔다 갔다 심으면 걸어 다닐 정도로 너무 좋아져갖고 내 마음이 진짜 굉장히 좋아요.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문재순 씨는 5년 전부터 요통, 엉치통, 보행장애 등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잠을 잘 이룰 수도 없을 만큼의 통증으로 인해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 오늘 시술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탁구, 배드민턴 등 활동적인 운동을 즐겼던 재순 씨의 일상은 허리 통증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요. 그런 재순 씨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척추 전체가 다 아프고 그리고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편하게 잠을 못 자고 또 골반 쪽으로 여 엉치가 너무 아파서 걸음도 오래 한 2, 30분 더는 못 걷고 꼬리뼈가 아파서 그런지 맨바닥에 앉지를 못해요. 수술은 주위에 보니까 뒤끝이 그래 안 좋은 사람도 많이 봤고 그리고 또 우울한 급도 나오고 그런데 내 친구가 이 선생님한테 전에 시술을 받았어요. 몇 년 됐는데 아직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믿고 여기까지 시술 받으려고 왔어요. 시술을 하기 전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엑스레이실로 들어서는 문재순 씨. 아직은 허리가 불편한지 걸음걸이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오늘 시술을 통해 통증이 조금은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깨 안으로 최대한 말아주시고 그대로 계실게요. 이 환자분은 평상시에 걸을 때 통증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오래 못 걷는 전형적인 척추 전방전이증과 또 협착증 그리고 디스크 탈출증 증상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전방전이증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보다는 일단 통증을 가라앉히는 시술적인 치료가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문재순 씨도 모든 준비를 끝내고 수술대 위에 누웠는데요. 오늘 재순 씨가 할 시술은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입니다. 이 시술은 특수한 영상 장비를 보면서 꼬리뼈 쪽으로 아주 얇은 지름 1mm 정도의 주사바늘 넣어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약물을 통증 부위에 주입해 염증과 통증을 없애주는 시술입니다. 하실 때 많이 아프셨어요? 조금 아팠어요? 예, 조금 따끔한 정도입니다.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특히 이 환자분은 내마디에서 뼈가 앞쪽으로 삐끌려 나오는 전방전이증, 또 협착증, 디스크 탈출증이 같이 있었는데 협착증 아주 심하지 않은 양상이라서 일반적으로 하는 신경성형술을 했는데 제일 밑에 구간, 5번 뼈와 척추 1번 사이에 있는 구간이 특히나 협착증이 조금 더 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번 더 정확하게 도관을 도달시켜서 치료했기 때문에 아마 곧 환자분이 걸어 다니실 때 훨씬 나아지는 증상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환자분이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약물 치료나 한 번씩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이제 병행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차후에 나이가 더 드신다든지 해서 통증이 심해진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의 치료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술 다음 날 집으로 가기 전 재순 씨가 들른 곳은 바로 추억의 장소 해운대인데요.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다정히 팔짱을 낀 문재순 씨 부부. 45년 전 이곳으로 신혼여행을 왔다고 하는데요. 통증이 사라지고 나니 옛 추억이 하나둘 되살아납니다. 힘들었던 시간 옆에서 손발이 되어주었던 남편이 함께 있어 재순 씨는 이제 이 시간이 더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어제 시술을 받고 밤에 잠을 잘 자고 이래가지고 오늘 옛날 추억이 깃들은 해운대에 와서 회도 좀 먹고 좀 걷기도 걷고 이래 좀 즐기려고 이래 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꿀 숙면을 했습니다. 늘 뒤척이느라고 푹 못 자고 자주 깨고 옆으로 했다가 바로 놓다 다리를 땡겼다가 이렇게
잠을 늘 잘 못 잤는데 어제는 무슨 일인지 그렇게 하나도 안 아프고 이렇게 잤는데 잘 잤는데 거짓말 같아요.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허리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인 허리 디스크는 노화 또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질환으로 주로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연령대와 관계없이 잘못된 자세 등에 의해 많은 분이 각종 디스크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허리 통증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초기에 치료를 진행하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픔은 오랫동안 방치하면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이젠 잘 아셨죠? 요즘은 척추 질환 치료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진보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비수술적 요법인 경막외곽 신경성형술이나 경막외곽 풍선 확장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에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특히 척추 질환은 젊은 사람에게는 잘 없겠죠. 그래서 대개는 노화에 따라서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오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60대에서 80대에 걸쳐서 환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밖에 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통증을 잡아내는 그런 시술법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랜 동안 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죠.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는 비수술적 요법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비수술 요법으로도 환자분들이 오랜 동안 건강한 척추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이 비수술적 척추 질환 치료법이 상당히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척추 질환 예방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와 습관입니다. 척추 질환은 특히나 요즘은 모바일 환경,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필수적인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래 앉아 있고 또 자세가 항상 바르지 못한 상태로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척추에는 상당히 해로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많더라도 중간중간에 자세를 바로 펴고 또 섰다가 앉았다가 또 여러 가지 잠시라도 체조 같은 걸 통해서 자세를 늘 바르게 유지하는 거 좋고, 도움되는 방법으로는 평지를 걷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평지를 조금 빠른 걸음으로 보행하는 것이 척추질환 예방과 자세를 바로잡는 데 좋을 것이고, 수영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물론 영법에 따라 조금 차이 나는데 배영이나 자유형 등 같은 영법은 척추질환 예방에 도움되는 좋은 운동법이 됩니다. 척추질환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대부분 환자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대개는 고령인 환자분들이 많고, 또한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거나 다리가 아프더라도 또는 오래 못 걷더라도 병원 가는 게 겁이 나서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척추 질환 치료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겁을 내지 마시고 환자분들은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경험 많은 척추 전문병원을 찾아서 면밀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또 비용을 적게 쓰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겁을 내지 마시고 경험 많은 척추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누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됐는데요. 척추가 건강하지 않아도 이러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그 평범한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척추는 나의 두 다리를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내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도 바로 척추가 아닐까요?